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꾸로 수업 동영상은 국권상제가 민족의 순환에서 어, 일제의 경제 수탈과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 어, 침략을 하고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은 수탈을 해서 가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철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건설한 것은 이와 관련한 경제 수탈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과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을사조약 그리고 그 국권상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그 이후에 일본이 우리를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후에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대표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어, 정책이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이거는 목적은 뭐였냐면 토지를 측량하거나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을 관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주인, 그리고 가격, 모양, 크기 이런 거를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일제가 토지 조사를 했는데 토지 조사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토지의 주인, 가격, 또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어디다 신고하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동양측식 주식회사 뭐 이런 그리고 조선 총독부 이런 곳에다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서를 일본 사람들이 이런 농민들한테 줘요. 주지만 농민들은 글을 모르죠, 그죠? 글을 모르니까 종이를 받아서 어떻게 쓰냐? 종이를 잘 구겨서 대변을 본 다음에 대변을 닦을 때 쓰는 휴지 대신으로 쓰기도 하고 불을 지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그 신고서 종이를 불을 지펴가지고 아궁이 불 뗄 때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다 종이를 태워버리고 토지를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농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땅을 일본 놈들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글을 모르는 농민들은 그 신고서를 모두 이거 뭐지 하면서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토지를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게 되겠죠, 그죠? 그게 토지조사였다는 거예요. 토지조사.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 불쌍한 농민들의 토지를 모두 빼앗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죠?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토지의 주인은 누구다? 가격, 모양과 크기를 정해진 날까지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다행히 정해진 날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높은 세금, 이 세금을 물려버린 거예요. 토지 높은 세금을 내고 농사를 지었어야 돼요. 그러니 엄청 힘들었겠죠,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토지세와 농지세를 많이 걷어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토지를 소유한 이 사람은
토지의 주인, 가격, 모양과 크기를 정해진 날 신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을 뺏어다가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토지를 넘겼어요. 아주 싼 값으로. 우리 조선 사람에게는 비싼 값으로 토지를 주고 이 일본에게는 아주 싼 값으로 토지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빼앗긴 조상 대대로 짓던 내 땅을 갑자기 빼앗겨버린 농민들은 정말 억울했겠죠. 이 농민들은 동양측식 주식회사에 땅이 빼앗기고 이 자기 땅이 일본인한테로 넘어가고 이 일본인에게 넘어간 땅을 다시 비싼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빌려 써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선 사람들한테는 토지를 신고하건 안 하건 신고한 사람에게는 높은 토지세를 받고 신고 안 한 사람은 땅을 뺏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비싼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게 했다는 정말 억울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만행이란 건 나쁜 짓이죠. 그죠? 이 경제정책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우리 조선의 아주 순박하고 착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1916년, 24년, 32년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토지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빌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비율, 이 파란색이죠, 그죠? 진한 남색 봐보세요. 빌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첫 번째가 점점 늘어나요. 그 말은 곧 뭐냐면 토지조사에서 신고를 안 해서 농토를 빼앗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빌린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토지와 빌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자, 자신의 토지. 녹색이죠, 그죠? 녹색 비율은 점점 줄어요. 그죠? 점점 줄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작아서 빌린 토지, 또 토지에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비율이 점점 줄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뺏겼다는 거죠, 그죠? 노란색은 자신의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점점 비율이 줄어요.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점점 줄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16년, 24년, 32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빌려 짓는 농민은 토지를 빌려 짓는 농민은 많고 자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점점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다 빼앗고 그 빼앗은 토지를 일본 사람한테 싼 값에 팔아서 우리 농민들은 그 일본인에게서 비싼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갈색 보면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 사용료를 받은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겠죠. 네, 이게 일제의 경제정책 중에 첫 번째인 토지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모두 빼앗는. 자, 여기 보면 일본 사람이 측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농민이 우리 땅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농민의 땅을 토지조사를 통해서 빼앗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진인데요. 어떤 곳일까?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 총독부로 넘겨받은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에 되팔아 일본인의 한국 정착을 도와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토지조사는 총독부에서 했겠죠, 그죠? 총독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를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겨주고 이 회사에서는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한국의 농민들에게 뺏은 땅을 싼 값에 일본인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으로 어떤 결과가 얻어졌냐. 일단 농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게 됐어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세금을 냈고 땅이 없는 불쌍한 농민들은 비싼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정책입니다. 두 번째 자,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산미증식. 산미라는 건 뭐냐? 쌀입니다. 쌀. 이 쌀을 늘리는 계획. 증식한다는 건 늘린다는 거죠. 그죠?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이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저수지와 논밭으로 보내는 물길을 만들고 많은 비료를 사용했어요. 그 결과 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쌀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 쌀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니라 쌀을 토지 사용료로 내고 또 세금으로 내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쌀은 많이 생산됐지만 저수지도 만들고 물길도 만들고 비료를 사용해서 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쌀을 토지 사용료로 내버리고 세금을 내버리고 정작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쌀은 부족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사용료와 세금으로 거둔 쌀을 막대한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 버려요. 대신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쌀을 조선에서 생산된 맛있는 쌀을 먹고 지냈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은 토지 사용료와 세금을 내버려서 쌀 부족 현상을 겪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정책은 조선의 쌀을 빼앗아서 일본 사람들을 배불리는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1920년부터 1940년 10년간 쌀 생산량, 그리고 노란색은 쌀 생산량이고 파란색은 일본의 쌀 유출량입니다. 그리고 선 그래프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보면 쌀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죠? 1000서, 12,708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1926년에 조금 줄었다가 1928년 확 늘어났다. 그죠? 1930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쌀 생산량은 거의 매년 조금씩 1920년보다 계속 늘어나는 상태였고요. 일본의 쌀 유출량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는, 또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쌀 유출량은 더 급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한국인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쌀은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요. 그거는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쌀 유출량이 많아서 그럽니다. 5학년입니다. 네. 네. 네, 했는데 줬어요. 예.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시킨 후에 쌀 생산량이 늘어나자 쌀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 요 40분 거리 군산이죠. 그 군산항은 옛날에 일본이 만든 항구인데요. 우리 김제평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김제에서 생산된 어마어마한 쌀. 김제는 지평선이 보이는 아주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죠. 김제평야. 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아주 비옥한 하구 평야 땅인데요. 거기서 생산된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일본 그 군산 철도와 군산항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쌀을 수탈해 갑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먹을 게 그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쌀가마니를 배에다가 싣다 보면 쌀이 한 톨, 두 톨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떨어진 쌀을 주워 모으는 그런 직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쌀 한 톨, 두 톨 떨어진 걸 줍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생쌀을 입에 넣어서 삼켰다가는 그 일본인 감독관한테 정말 참혹할 정도로 고통,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을 겪는데, 이거는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장편 소설에 보면 나오는 실화예요. 예,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참혹하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쌀을 일본 사람들이 수탈을 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쌀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 막대한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는 쌀 부족 현상.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곧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도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시나 만주, 중국의 만주, 일본 등으로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 김제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만주로 이주를 해서 살기도 합니다. 고향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일본 사람들의 수탈을 못 이겨서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참 아프죠. 자, 세 번째 경제정책. 지금까지 토지, 그 다음에 토지정책, 토지제도, 토지조사, 그 다음에 산미증식계획 두 가지를 했는데 세 번째는 회사 설립 허가제라는 걸 실시해요. 허가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신고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결과 많은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엄격한 규제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회사가 63개 설치가 돼요. 27개에서 63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대부분 허가를 내줘요. 109개 회사에서 289개 회사가 됩니다. 일본인들은 투자할 여유가 생기자 자유롭게 회사를 세울 수 있었어요. 회사령을 폐지. 그래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갔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규제를 받았지만 일본인들은 허가를 받아서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토지제도의 영향으로 많은 농민, 경제정책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사업의 영향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이죠.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내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사용료와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인데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쌀이 부족했다. 그래서 쌀값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토지 사용료로 내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냈다고 하니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회사 설립 허가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제경제 수탈과 관련된 유아 학습지인데요. 내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보면 첫 번째는 토지조사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산미증식계획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령이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주인, 그죠? 토지의 주인, 그리고 뭐였죠? 모양과 크기, 그죠? 이런 것을 정해진 날짜까지 신고해요. 신고된 토지는 세금을 매겼다. 세금. 네, 세금을 매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내일 어차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넘겨져서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았다. 자,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설립한 회사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를
자, 여기 토지 들어가 있겠죠. 그죠?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에 되팔아 일본인의 한국 정착을 도왔다고 했죠. 그죠? 토지조사 사업 어떤 역량? 농사 짓던 농민들이 쫓겨나서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비싼 토지세와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 자, 세 번째는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쌀 생산량을, 여기 쌀이 들어가 있죠. 쌀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 저수지와 물길을 만들고 신풍정을 심어서 많은 비료를 사용해서 보니까 쌀 생산량이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생산량보다 많은 쌀을 어디로 가져갔죠?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의 영향은 치소는 쌀값과 세금 부담으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일본 농민들은 도시나 만주, 일본 등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회사령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령. 회사를 세우려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다고 했죠. 일본인들이 투자할 여유가 생겨서 자유롭게 회사를 세우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일본의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일 꼭 학습하고 오기 바랍니다.